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2017년도 제15회차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행정론의 전반부 문제입니다. 26번에서 38번 문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은 3교시에서 가장 쉽게 출제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총평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 지문들은 아주 평이하게 나왔고, 또한 관연도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셨다면 충분히 20개 정도는 맞출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직접 확인해 보시죠. 2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6번 문제는 예전에도 출제가 되었던 패턴인데요. 약간 변형됐죠. 다음 가로 안에 해당되는 마케팅 기법은 뭐냐? 자, 공익연계 마케팅, 고객관계관리 마케팅, 다이렉트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사회 마케팅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기업. 우리가 이제 기업을 영어로 cau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cause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업과 관련된 마케팅인데요. 자, 이 마케팅은 고객들이 A 기업에 물품을 구입할 경우 A 기업이 그 수입의 일정 비율을 B 복지관에 기부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기업체가 공익사업을 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게 바로 공익연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익연계 마케팅은 착한 소비 운동이라든지 코즈 마케팅 이런 것들과 동의어가 됩니다. 공익연계 마케팅이 시험에 나온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러한 해에 이 공익연계 마케팅이 또 기출문제로 개념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이거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변형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27번 문제도 마찬가지 이 앞에 나왔던 패턴의 문제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 방법이나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그래도 27번 문제는 체킹하셔야 돼요. 이런 패턴의 문제는 지문이 길죠.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것이 또 출제되는 경향이 가장 강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니까 이런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대안선택 흐름도표. 대안 선택할 때 A 아니오로 연속적인 반복 과정을 거친다 라고 말씀드렸죠. 집단적 의사결정 아니에요. 이거는 개별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의사결정 기법에 해당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집단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은 지도자만 주제를 알고 그 집단에게는 문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법이다. 주제는 지도자든 집단 구성원들이든 다 주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만 알고 집단은 모르는 게 아니라 집단이나 지도자 모두 다 그 문제에 대한 주제를 주고요. 자, 토론하는 방식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수집하고 연구하고 분석을 한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죠? 판단적 의사결정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또는 문제 해결 결정이라 하는데 문제 해결 방법이라 쓰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 하면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바로 판단적 결정이라 하죠. 개인의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판단적 결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관연도 기출에서 나왔던 것이에요, 다. 자, 그러면 직관적 결정은 뭐냐? 직관적 결정이라는 것은 육감에 의존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육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의존하는 것인데, 자, 비정형적이라고 그랬어요.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직관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정형적이라고 하면은 되게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비정형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인간은 직관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27번 문제는 보시면 개념을 알아야 이것들을 응용해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28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 꼭 나오는 총체적 품질 관리 TQM입니다.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TQM은 고객 중심 관리라고 말씀드렸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 만족 중심.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서비스에 뭐요? 품질 향상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품질 관리니까, 총체적 품질 관리니까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강조하고요. 서비스 품질은 마지막 단계 고려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초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은 자료 분석에 기반하고요. 우리가 이제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 조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품질 결정은 향상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사명감, 헌신 이런 것이 상당히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 돼요. 품질은 초기 단계부터 고려해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참여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리더십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참여적 리더십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칼 리슬이 말한 지시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방임적 리더십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참여적 리더십은 직원들의 지식과 기술 활용이 용이하죠. 직원들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게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명감 증진될 수 있겠죠. 사기 진작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참여적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자, 이 참여적 리더십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참여를 시킴으로써 이 책임이 분산될 수가 있어요. 책임이 분산되면은 조직이 무기력하게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 이럴 때 이제 조직이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이제 조직의 리더가 그런 것들을 잘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급자들이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참여적 리더십은 의사결정자는 리더예요. 참여적 리더십의 의사결정자는 리더가 돼요. 리더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자, 4번에 하급자들이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칼 리슬의 방임적 리더십이라고 하죠. 방임적 리더십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리더, 직원들 간의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참여적 리더십 맞아요. 그러니까 리더하고 직원들끼리 쌍방향,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리더가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충분히 답을 찾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0번 들어갑니다. 30번은 우리가 이제 무슨성 원칙 했던 전달체계인데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연결이 옳은 것은입니다. 엄청 연습했잖아요. 우리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말씀하세요.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는 거 포괄성입니다. 서비스 양과 질이 욕구와 목표 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말씀하세요. 적절성 또는 충분성이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누구예요? 전문가죠. 전문성입니다.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뭐죠? 접근 용이성 또는 접근성이랍니다. 자, 그러면 포괄성, 적절성, 전문성, 접근성 이런 걸 찾으시면 돼요. 자, 포괄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적절성이었죠. 적절성. 자, 여기까지만 보면 답 나오죠. 포괄성 다음에 적절성 나와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문성, 접근성.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동의어 들어갑니다. 접근성의 동의어는 편익성입니다.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3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1번 문제 사회복지 조직의 부분합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써놨어요. 정말 쉽게 출제가 된 거고요. 자,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사례관리, 지역사회 조직 등으로 구분한다. 어떤 사람이 나는 서비스 제공에 정말 흥미가 있어. 나는 사례관리에 흥미가 있어. 나는 지역사회 조직에 흥미가 있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뭐라 하죠? 네, 이것을 기능기준 구분하라 그래요. 기능기준 구분하라고 해요. 서비스 기준 아니에요. 서비스는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CO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주지역이 나왔어요. 클라이언트 거주지역은 지리적 구분 맞죠? 자, 여기 나왔네요. 케이스워크, 그 다음에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런 것들을 서비스 기준이라 하고, 자, 기업과 디귿이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업무 시간에 따라 시간이 나오죠. 2교대, 3교대를 구분하는 것이 뭐죠? 시간 기준이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32번 문제 들어갑니다.